놈이냐? 정체를 밝혀라. 재물이 타나 들어온 도적놈일 뿐이요. 남의 집 담을 넘었으니 보충에 넘겨 죄를 물으면 그만이 문제 외다. 도적이 쥔 장금 손잡이에 궁에서 나보는 오색 수술이 매달려 있다. 이놈이 날 기만하려 드는구나. 다른 데로 구하지 못할까? 끔찍하리요. 도적이 뭘 가리겠소. 돈 낼 만한 건 죄다. 또 이놈이! 다시 한번 죄를 주라. 누구냐 너? 전면 이놈 뜻이 그렇다면 가차없이 찬수하고 아무도 시신을 못 찾게 땅속 깊이 파묻어주마. 구천을 떠도는 원균아 되거라. 개인적인 처단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을 감찰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니 사유에 따라 초법은 언제든 가능하다. 또한 이놈 죄를 물어 네 혈족까지 참수할 것이니 각오하거나 날 죽이려 하고도 이놈이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제 혈족까지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 됩니다. 자식들 살리고자 선택한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숨만은 지금 살려달라 했느냐? 돈이 필요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성 영광과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가 누군지 아는 걸 보니 이미 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집에 침입한 것이 틀림없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이놈 목숨은 살려주마. 그 대신 한치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시킨 짓이냐? 윤자명이란 자의 3단계 계획에 따라 제1단계는 소인이 맡기고 전날부터 치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비명소리는 잠재우도록 비오는 날을 택했고 실행 후에 배물을 걷어감으로써 강도 소임으로 위장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대체 어느 선에서 이 큰 그림이 그려졌는지 궁금하였으나 끝내 알지도 못했고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모든 게 진실이오니 부디 진상을 밝힌 공로를 인정해 주시어 소인과 일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영가, 이봉환입니다. 그게 하명하신 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이 많았네. 알아냈는가? 저간에 돌아가는 사정은 충분히 파악합니다. 일단 한양에만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좋게 신명을 된다 했습니다. 지방에도 이 일로 입에 풀칠하는 자가 소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작거리에 오가는 사람 수가 적은 자 소소한 수입을 견디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한양의 10년 계획을 세울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에 큰 문제가 없겠고 능력에 따라 수입도 천차만별이라는 걸 보면 그 속사정이 무지경이 됐습니다. 자네, 내가 하명하기 전 전기수가 뭐하는 자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나? 대략 들은 바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실상 만나보니 보통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설화나 고전소설을 생생하게 읽어주는 일이란 분주한 사람들의 걸음을 붙잡고 울리고 웃기고 탄식하고 가슴치게 하는 그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태평한 세관 남편이 그런 자들이 생겨나고 성장한 지 수년이 넘었다는데 이제와 세속을 논한다는 게 사원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공석에 대한 관찰과 사찰은 집행위 직책을 맡은 자네소관 아니었나? 소금합니다. 우리들이 소수인데나 하찮은 직업이라 판단하여 저는 탐색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신의 틈새로 목숨줄이 이어지고 꾸며진다는 걸 왜 모르는가? 영감께서는 어린일로 요청을 내시는지 박천에 그놈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네. 사과도 수령은 회사간 영감 말씀이십니까? 그놈이 날 제거하기 위해 기어이 행동을 개시한 거야. 한양의 보부장 중책인 윤자명이라는 놈을 앞섰어. 윤자명이라면 박천행의 주군놈 아닙니까? 그런 무슨 연유입니까? 몰라 묻는가? 사원부가 접수하면 모든 탄핵과 상소가 가능해 주니 정죄를 일거이 털어줄 수 있지 않겠나? 사원부의 견제를 무너뜨리려고 소는 놈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는 거란 말일세. 이건 사원부를 능멸하는 오만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혹 상해를 입으신 곳은 없으십니까? 내 시작부터 대천말의 옷을 되게 빼놨었지. 밟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불길한 예감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네. 밤새 그런 끔찍한 흉사를 겪으셨다니. 하지만
날 제거하기 위해 3단계 방법까지 계획을 했어. 자객을 통한 척사를 1단계, 탄핵으로 이별을 보내 정치 생명을 끊는 걸 2단계, 그리고 적소에서 은밀히 독살시키는 게 3단계였어. 자객놈의 실토일세. 소놈들이 노론 중추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려는 게 분명합니다. 지난번 이판대감을 그렇게 낙마시키더니 이번엔 사원부의 심장을 향해 무서운 일입니다. 전하께서 서로 동으로 서자들을 중용시키면서 소론 세력의 타격을 받은 게 틀림없네. 반역자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대왕님의 견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론을 등에 업는 의도가 분명해.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명분이 걸릴 문제이네. 그러면 1단계가 실패했으니 곧바로 2단계에 돌입할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떤 연유를 들어 탄핵을 추천하겠다는 것인지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놈이 이 판에게 써먹고 싶었고 하찮은 것에서 큰 비밀을 찾아냈어. 최근에 발생한 여러 흉흉한 사건들을 빌미로 사관원 관료들을 붙이며 탄핵 성소를 올리려 했던 것이 흉흉한 사건이 하셨습니까? 이지람 하는 애들을 칼로 찌른 청인공로한 신부살인 사건이며 연근 어민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비정한 딸자식 사건이며 늙은 부모를 살해버려 굶겨죽인 아들들의 사건같이 천리는 어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그놈이 기업도 그걸 부실로 써봤다 이 말이세. 경감부에도 유분수직 소인과 상관없는 허황된 사건으로 어떻게 사원부 수장에게 칼을 들이밀 수 있습니까? 당황하다 할 수만 없으니 입이 당황스러운 거 아닌가. 조선의 일념엔 유교 정치를 실현함에 있어 중요의 양속을 지키고 인의의 지식이 구현되도록 사회를 감찰하는 게 그게는 사업의 일이라는 거야. 포괄적 개념을 명시한 일반론을 표적으로 삼는 거지. 머리 숙련해졌네. 그놈이 사건부를 향해 당치 않은 불화살을 겨눴지만 명분으로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야. 사원부의 여러 소임 중 극히 작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런 만행은 어느 시대든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또 실제 무대에 걸쳐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요즘 유독 빈번히 일어났다는 게 문제 아닌가. 그런 사건만 모아 주장께 보고를 올린다면 소가 농미의 소리라는 자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일세. 네, 그런 광범위한 폐륜의 문제를 사원부의 소임이라며 탄핵을 주청하기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보일 겁니다. 개인의 성정과 품행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억지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야. 무리한 시도도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이며 진실로 변하는 게 정치인이 맞았어. 모략은 자기들 입장에선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는가? 직이야. 정적을 일거에 제거하는 보이지 않는 공급이지. 하지만 현명하신 전하께서는 미약한 책임 소재로 인한 그들의 탄핵 주청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큰 화를 불러온다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긴가? 예컨대 선대이신 효정 임금이 봉하신 계비이신 자희대표께서 상복을 1년 입어야 올랴 3년 입어야 올랴로 수년간 국력을 낭비하나 대신들이 축풍낙엽처럼 주고받던 예술 논쟁의 역사 이전이다. 아버지를 따르느냐 스승을 따르느냐로 놓고 논쟁하다 정권이 통째로 바뀐 숙종적 병신 처분은 어떠한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큰 문제였겠나. 하지만 당제 앞에서는 임금의 생각에 따라 죽음과 삶을 가르는 사생의 화두로 구성한다 이 말이지. 명심하게 지금 전하께서 소론편에 서 있다는 것. 서로는 치밀한 기력에 갑자기 소름이 끼쳐옵니다. 그러면 삼수가 오기 전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네가 신부를 못하는 사업의 해결책을 미리 제시한 후 박청영의 의도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 있어. 그게 전기수였으니까. 순간 떠오른 책상이었지. 최근 정기수라는 신직종이 만들어져 사람을 관심 끌고 호흡도 좋다니 그런 자들과 효의 이덕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중에 붙들여 홍보한다면 6.25 이념인 인의의 지시를 구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전기수를 떠올리신 거라면 분명 묘수이십니다. 필 전하께서 영감에 올린 세간의 진단과 획득한 사원부 방책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방책이 좋아도 내용이 부실하면 속빈 강직이 들어가 한다. 얘기가 기회라. 선수를 뺏기기 전에 효와 관련된 얘기를 찾아 널리 보급하는 게 급선무다. 그렇지 않아 소설 목록에 대해 물었더니 춘향전, 오유랑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을 이야기하며 각기 소설의 내용을 말하는데 효와 관련된 얘기로는 신청전이라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심청전이라. 예, 전례로 내려오는 설화소설인데 내용은 신청이라는 천하가 안증뱅이 불과비를 죽는 날까지 공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라면 얼추 의도에 맞아 뻗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정기수를 중 실력이 뛰어난 꼬머리가 있을 터 그자에 대해 알아볼게. 이미 파악했습니다. 10만 득이란 자로 책을 보지 않고도 좌중을 압도할 만큼 이야기를 만들어낸 솜씨가 출중하고 사람들 넋을 빼놓을 정도로 있다면서 모두 그 자체로 내게 소환한다 했습니다. 청계천지을 관할하는 그 자를 기다리는 천문
저는 된다 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날수록 이 일은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그들을 당장 내 앞에 데려오게 내 영혼 시세에 맞게 정량을 공유시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케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을 난 이 길로 주상전하를 아들을 전해 군고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능히 소로운 걸 기재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박천엔 그놈이 용케도 구실을 찾았지만 일이 빗나갔다는 걸 알면 철을 끌끌 차게 될 것이야. 근데 무섭게도 놈들 기세를 끌끌 얘기하는 거니까 떠도는 잡살이 좀 신천년이야. 이리 저리 이리 구부러진 길을 따라 바람과 함께 한 목동이가 되어 몸을 키웠다. 집에 가면 큰 바위는 훌쩍 넘고 높은 나무는 사뿐 뛰고 깊은 강은 훌쩍 건너고 논밭길은 축지로 다르니 이게 사람이던가 귀신이던가. 큰 산 두어 개를 넘다 보니 길동도 목이 말라 심산주고 벽물을 발견하고 그 속에 목을 던져 거침없이 빨아들였는데 숨과 빈 목구멍에 물러먹어가는 소리 계곡에 널린 바위들이 요동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강인이 너른 공부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수백의 도적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뛰쳐나와 길동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눈빛에 덤벼들길 꺼리하며 조심스럽게 묻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이 이곳을 찾아왔는가. 이곳은 영웅들만 모여 사는 동굴로 아직 두려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즉 만일 우리와 함께 뜻을 펼칠 생각이 있다면 저 바위를 들어보게라. 그 말에 길동이 답하길 나는 한성 홍판서의 전첩 소생 길동이라 하는데 세상에 천대를 받지 않으려 세상 사방팔방 정첩시 세상을 떠도는 중에 우연히 이곳에 당도하여 여러 호걸들을 만나게 되었소이다 하고는 새 아름이나 되는 바위를 돌멩이 들듯 죽혀들어 날려버리니 도적들이 그걸 보고 눈은 휘둥그레 입은 저 목은 저리저리 손은 부들부들 그리고 절도 무릎을 꿇고는 하늘이 도사 천하장군을 내려주셨다며 우리를 이끌 두렵게 되어달라 간곡히 요청을 하니 길동이 이들을 통해 비뚤어진 세상 바로잡을 기회라 여기고는 쾌활을 하는 것이었다. 길동이 나가는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난다. 세상 전내 가슴에 묻고 서자 서로 하늘에 묻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당한 사람 어루만지러 길동이 나간다. 우리가 나간다. 아이고 저기 저 양반 내 얘기에 빠져서는 입을 벌리는 품새야 당연하다 쳐도 아이고 그 구럭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와서 이거 지독하게 코를 찌르고 있구려. 아니 숙취가 펄펄 나오시지. 내 얘기가 뭘 그리 좋다고 조속 안 가리고 나만 졸졸 따라다니시는 직원. 자, 술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 소설 얘기는 잠시 젖혀두고 우리 재미삼아 이게 맛있는 술 얘기나 잠깐 해볼까? 참고로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 수가 훨씬 많다니 하여간 천하의 몹쓸 놈은 그 술놈이란 언제든지 술 마실 땐 술을 좀 알고 처마시면 좋을 듯한데 이거 맛도 모르면서 처마시니 그런 술은 풋술이라 하고 뭔 한이 서렸는지 싸울 듯이 처마시는 술은 주전 안주 없이 처마시는 술은 깡술 미친 듯이 처마시는 술은 광음이라고 하지요. 술 기운이 붉은스름하게 얼굴에 올라오는 모습은 꾸럭꾸럭하다 하고 술 기운에 얼굴빛이 붉으면 불쾌하다. 술 기운이 몸에 돌아오다 알맞은 상태가 되면 거나하다. 이게 술에 취해 눈식을 개슴츠레하면 간장질환하다.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은 거드레하다. 이게 흐리다 못해 어렴풋한 것은 알큰하다 또는 알딸딸하다 하는데 대취하여 정신을 못 가누면 콜드레 만드레하다 말하는 것이요.
술을 잔에 조금 부족하게 채우는 건 반주, 거의 채우는 건 구, 넘치게 따르면 앙담이로라 하고, 이 나무로 만든 술잔은 배, 물숯불로 만든 건 상, 쇠로 만든 건 자, 쇠불로 만든 건 쾌이라고 부르지요. 자, 어떻습니까? 술 얘기 들으니까 술 생각이 술술 나지요. 술이 술을 부르고 술이 술을 마시니 술인마 술이요 술이요 술이라. 하지만 네가 아무리 술이 조금하다고 해도 내가 없던 홍길동전이고 마저 듣고 마시면 좋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달려보자. 아니 그런데 웬일로 신명이 안 나는 것이냐. 아이고 이거 듣는 사람들 정성이 부족하구나. 심리하에 또 없고 나죽은 천무덤배 영호거리면 몇이냐. 하여간 정비서 어르신 노래는 워낙 무섭져서 술 맛을 착착 돋는다니까요. 이미 잘해, 노래 잘해. 그런데 어딜 가는 여자들이 술을 따르지요. 자자자자 내 입이가 겨우 노래와 말씀 시덕이라니 이거 귀가 차고 혈이 막히는구나. 다른 건 다 젬병이라고 쳐도 잘생긴 외양만으로도 팔도 여자들은 죄대 소나기에 틀어지고 산다 이것이다. 왜 안 믿긴다는 것이냐? 젊었을 때야 그랬을지 몰라도 이젠 세월이 살짝 지났지 않아. 시간 풍포가 거저 지났겠어? 또 모르지. 하초를 잘 노리는 덕에 그러지는. 옷을 할까? 남녀 상녀의 지사는 원초적 감정이라서 원래 나이 먹은 거나 따지는 데다가 안수해 접수 해수열로 타고난 기운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거잖아.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접시에 앉으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 무식하니. 기러기는 바다 찾고 나비는 꽃 찾고 개는 구멍 찾고 그런 얘기나 거기는 뭐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춘향이 꼬일 때 하던 얘기라 내 얘기는 아니라만. 그 많은 소설에서 멋들어진 말 몇 개만 인용해도 이 여자 여러 개 있겠어. 아이고 잡고 싶은 건 더 달려고사. 아니 너 오늘따라 네 홍안이 어쩜 이리 귀여우냐. 이그 하트 말도 잘하시고 살림을 차리자고 해도 안 한다 못한다 겁난다 하시고. 아이 풀먹는 염소에게 고기는 독이지. 몸뚱이가 짐땡인데 내 몸 하나도 버거운 놈이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저 혼자 살다가 이게 울적하면 노래하고 답답하면 시짓고 기분 좋으면 유람하고 안 빈 낙도가 내에겐 무릎도 냈어. 큰 잔에 가득 부어 취하도록 마시다가 만남 이별 찾은 중에 남은 것을 헤아리니 달에 비친 내 그림자가 이민양 날 반기네. 좋지. 이신지요. 흥에 겨우 혼자 눈인다. 선비님 눈총을 지켜 맞았습니다. 자네가 10만 득인가? 눈빛을 보니 저를 알고 찾아오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저는 귀신지 도통 생각이 안 나는 거 당초에 소구해서.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겠나? 내 이 사람과 긴히 할 얘기가 있네. 아까 자네가 설한 홍길동전을 들었네. 그 듣던 대로 솜씨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말인데 나와 은밀히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동행할 수 있겠나? 허락 없이 제 흥을 깨신 무례한 분에 뭘 믿고 지나갑니까? 그 술 맛이 막 오르려던 찰나에게 잔이나 비켜주시지요. 자네가 그 일로 버는 잔돈 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준비되어 있네.
맛백이라도 제고 보여주시든지요. 말로만 넘쳐나는 부잣집 천년보다 잔돈풀이라도 거짓말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의심이 많은 자였구만. 놀랄 것 없네. 이건 아까 자네에게 드린 이야기 값으로 하지. 굳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부담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무리 돈 때문에 하는 일이긴 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곳에 따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별것 아닌 제 재주를 탐하는 자들이 들어있거든요. 돈벌이에 날 이용하려는 사당패 발패들 같이. 지금 내가 저 사단패 월패처럼 보였다는 건가? 참 유감. 자네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일세. 그분께서 자네를 꼭 데려오라고 하시네. 제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 뭐 하긴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 뭐가 그리 두려운가? 이 일로 먹고 사는 건 아니었나?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고 날 따르면 돈도 얻고 명예 역시 얻을겠지. 내 말이 아주 큰 소리로 들리나 보구만. 아이고, 이거 얼굴을 뵈니 저 해칠 분으로 보이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아이, 어째 능력이 필요한 분이시라 했으니 말을 믿고 한번 따라볼까요? 아, 전체 수상한 자들이 많아서. 내 앞장서지. 이거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구만.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헌부의 대사원나님께서 전 기수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날 모시러 오다니 이게 어디 보통 일인가. 이야, 이거 하는 일이 사람 잡는 일인지로 집무실에서조차 냉기와 살기가 선뜻히 느껴지는구만. 오금절이시. 내가 심한적이냐? 그렇습니다. 와솜씨가 장안에서 죄관자지. 가진 재주는 없지만 세상 사는 이치 정도는 좀 깨닫고 살다 보니 그런 쪽에 재주가 있다 소리를 자주 듣지요. 예. 순간 어디든 일신이 편안해야 이게 말이 잘 나오는 특이 취지인지. 여기 오면서 널 만나보자 하는 대략의 취지는 들었을 것이다. 그랬느냐? 말을 어렵게 애들은 나도 잡으시지 뭐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만 정리한 즉슨 최근 천륜이 무너지는 사건이 많아 민심이 흉흉해졌으니 교행을 예깃거리로 삼은 소설을 보급시켜 백성을 선도할 필요가 생겼다. 근데 뭐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치 어긋나지 않다. 그러하면 그런 취지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조선 백성으로 태어나 그런 대의에 동의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는지요. 그러나 그건 정치하는 분들의 소임이 아닌지요. 너의 말이 들리지 않다. 신료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면 그런 자를 찾아내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도 정치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런 막중한 임무를 비천한 제게 부여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선 제일의 정기수라 했으니 그 능력을 써서 시대적 사명을 같이 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다. 글자를 깨치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지만 듣는 귀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니 너희 할 일이 어찌 막중하지 않겠느냐. 대가는 충분히 지불할 생각이다. 공으로 하는 일이 아닌다면 뭐든 못할 게 없죠. 남을 해하는 일만 아니라는 말입니다. 늘 하는 일이고 대가까지 충분히 약속을 하셨으니 제 능력으로 그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면 피할 이유는 없을 듯 싶습니다요. 그렇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주상 전하께서 특별히 제거하신 일,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는 명하신 일이다. 어째서 다른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셔야 하는 것인 쉬운 논리라 미국 겉으로도 시원치를 대왕의 목적이 드러난 이야기는 공감할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든 가르치려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소설의 순수는 사라지고 그 역한 거부감이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옳거니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아야,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넌 사업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함부로 외출하는 일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쩝니까요? 이 낯살이 되도록 그런 속박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는 문지라 그리 지내라 하시니 이거 눈앞이 캄캄 머릿속이 뱅뱅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까도 얘기값을 받았사온데 이리 큰 돈을 착수입니다. 일이 성공에 마치고 나면 10배가 더 지급될 것이니 하고자 하는 일에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 나이될 것이야. 가벼우신 일 잘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네가 사랑 소설 중에 효액을 강조한 심청전이라는 것이 있다. 아니냐? 있지? 어떤 것이냐? 고려조부터 구전되어 온 얘기라 하는데 작자는 미상인체로 꾸준히 변형돼가면서 여태껏 살아온 유일한 효행 소설입니다. 다른 소설과는 달리 아직도 변형과 청산이 끝나지 않아 중구난방인데다 이 전기수들에 따라 그 내용도 들쭉날쭉인지 아직 이 얘기의 틀을 못 잡고 손때를 많이 타는 불우한 소설이지요. 대략의 줄거리를 말해보거라. 예! 옛날에 황해도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무지럭이 신마니가 살고 있었는데 평생을 허락으로 늙다 화전 199 사는 영마을 곽시부인과 눈이 맞아서 늦지막히 딸자식 심청이라는 딸자식을 얻었으나 생김새가 옹색하고 근천스러워 크게 귀여움을 주진 못했어도 박세에서 효심 났다고 부모를 귀히 섬기며 말 따르기를 하늘같이 여기니 아이 기르기가 그렇게 수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학교가 약초를 캐러 산을 헤매던 중 호랑이에게 쫓겨 땅떨어지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한 통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으니 그 후로 평생을 장애로 사는 안전뱅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게다가 곽씨 부인이 화전 맛을 일구다 몸에 불이 붙어 타 죽는 장변까지 겪게 되므로 둘째 청는 불구아비에다 어미마저 1년 딱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학교는 불편한 몸으로 동량을 밀어 근근히 딸과 함께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실정이 10여세가 되자 아비를 방에 앉히곤 상일구한 남의 집살이로 가대를 뿌리며 지극정성으로 불구아비를 봉양을 합니다. 심청이 남의 집 음식 설비로 해주러 나간 것을 학교가 고사태 나갔다 오기만을 꼬박꼬박 기다리던 중 지나던 의원이 학교의 예쁜 처지를 듣고는 행운일세! 그 행운이야. 안전뱅이만 특별히 낫게 하는 명의가 한양에 있는데 그분의 짐술만 받으면 반년도 안 돼 걷다가 1년에 이르면 뛰어다니는 기적을 경험하지. 그 짐술이 신통방통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지금 접수해도 좋기 1년 기다려야 하지만 그분이 요행스럽게도 내 당숙이라 이 말일세. 당숙. 그 당숙님께서 원치 않으시어 환자를 직접 부탁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왔네만 자네가 워낙 측은의 선심을 쓰는 것이니 시럽이 쪼로쌀 100석만 준비하면 내 특별히 주선해 중세.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다리를 고쳐주겠단다는 귀가 뜨인 학교는 덜컥 그렇게 놀랄 약속을 하였으나 비난한 살림에 그 쌀을 마련할 길이 없자 끙끙 앓기만 했었죠. 나중에 심청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쌀 100석이 무에 아까울 것이냐며 조석으로 부처님 전 빌고 빌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한편은 사방을 다니며 쌀 빌릴 곳을 수소문하던 차례 애주 땅 만석지기 공노인이 심청의 처지를 듣고는 심청을 불러 넌지시 말하기를 여인 땅이 기었네. 자네가 별땅 주인으로 들어온다면 네 기꺼이 100석을 내지. 그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나이만 처먹은 안방 귀신이 하나 있는데 내가 더는 꼴도 보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 효녀라 했으니 어찌 하는 게 아비 소원을 이루는 길인지 말 안 해도 잘 알 거야. 생각해보고 감추겠나. 참으로 곤란한 지경이었으나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은 채 그 청궁하게 된 학교 나를 늙은이에게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에 땀을 치며 울게 됩니다. 혼인 날
심청이 가마실에 꾸역꾸역 국노인 집으로 넘어가는 도중 산중에서 화덕대 습격을 받아 그만 독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심청의 효심을 자자히 알고 있던 한 도적의 도움으로 야간 도전을 시도한 바 이를 한 도적대들이 청이를 쫓으며 활을 쏘아대니 그 양이 마치 장마철 핏줄기와 같았습니다. 결국 화살을 어깨에 맞고 산 아래로 낙상한 청의 앞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북촌에 끼워진 만한 백학 한 마리가 나타나 제 등에 오르라고 울어댑니다. 심청이 핫등에 올라 하늘로 오르니 뒤쫓던 도적들은 닥쳤던 갯골로 멍하니 바람을 뿌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밤새 나라 백학이 내려준 곳이 매화가 만발하고 과실이 풍성히 열린 화평한 마을 학에서 내리자 어깨를 씻은 듯이 나고 얼굴에 고사리 같은 후광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나자 그곳 목사가 귀인이라 여겨 혼인을 청하였던 바 하루아침에 청이는 사대부가의 안방마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 돌팔이 진쟁에게 돈을 다 날리고 주정뱅이가 된 학교를 수소문 끝에 찾게 되면서 두 사람은 눈물의 분여 상봉을 하지요. 목사 장인이 된 학교는 그때부터 관에 소속된 명의에 의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 다리를 거치므로 청이의 효심이 아들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말과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한 것이냐? 이 다한 것이냐? 이야기 거리가 허술하고 진행이 단조로운데 논리마저 무너져 요령 부득입니다. 심청이 고행이 소소하여 시시하게 느껴지는 데다 위기 탈출 방법이 느닷없고 진부해 전혀 흥미롭지가 않다. 결국 효행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심청이가 애비의 치료를 얻기 위해 누군이 제치로 시집가는 정도가 이 소설이 지향하는 효의 핵심이란 말인 것이냐? 그 부분에 무슨 가슴 뜨거운 감동과 비통함이 있다는 것이냐? 이 효를 강조한 누구를 생각하여 그런 감이 없지 않나. 아비를 봉양하는 구절들을 뜯어보면 한자 한자 절절합니다. 게다가 천민들의 삶인지라 비장한 맛이 우연투성이 사건의 비극적 요소마저 부족해 얘기에 장엄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심청자는 방금 지적한 요소 모두를 보완해야 할 터인데 할 수 있겠느냐? 뭘 하시라는 건지. 언어는 유리하고 사건은 진지하고 인물의 성격은 영웅적, 구성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주인공이 겪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듣는 이들에게 공포와 영면을 불러일으켜 감정의 총알을 불러오는 비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가 고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생명력을 얻으며 실천의 본보기로 남게 될 것이다. 문학자 성령감처럼 쓰는 게 전문이 아니라 이거 읽어주는 게 전문의 사람으로. 저는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 즉흥적 감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특출하다. 이제와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렇다 해도 이거 창작을 근본으로 해서 먹고 사는 위인이 아닌지라. 일단 허정대 출연 일지를 삭제했다. 그리고 심청기를 늙은 자에게 팔아넘긴 애들에게 가해진 실제적 고통이었다. 그저 딸이든 스품에 땅을 치며 주정뱅이가 되는 것으로 사필규정의 논리가 무색하다 할 것이다. 이것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렵고도 고단한 난제로 인해 갑자기 눈앞이 어지럽습니다. 이것은 주상전 앞에서 네 입으로 실제로 구현된 내용이란 말이다. 네. 아니 지금 주상전하 앞에서 제 입을 구현한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전하께서는 기꺼이 들으시겠다는 유로를 하셨다. 전하께서는 이달 29날 원양행차를 하실 것인데 전향 만찬 자리가 심청된 발표회장이 될 것이다. 20날 남짓 남았느니라. 전하께서는 품격에 하늘에 닿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첫 것들이 쓰는 노예로 전하용령으로 대립해서는 안 될 것이야. 격을 갖추는 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만 주상전하 용안을 뵙고 소설을 읽어드린다니 이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당신을 조선 제1의 전기수라여 나한테 천재인들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 하고자 하는 일에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이렇게나 그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결의해야죠. 인물이 미천하면 얘기도 천박해지는 것. 신학교의 학식과 윤리식을 높이고 내초도 온당한 수준으로 격상하여 소설하라. 닷새 반대주. 이 얘기 들을 적엔 시일이 촉박하나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야씨 이거야 당체. 어느
언어는 유려하게, 사건은 진지하게, 인물 성격은 영웅적, 구성은 논리적. 아니 그게 말이 쉽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냐 말이야. 진짜 이건 내가 괜한 약속을 하는 건가? 아니야, 임금님 앞에서 일단 해보는 거야. 그러자면 주인공들 인물 설정이 분명해야 해. 파란만장한 사건을 만들어갈 사람들인데 성격 구축 없이 이야기만 얼기설기 엮었다간 어설픈 이야기 조합이 될 게 뻔하지. 가만있어. 야 이거 주인공들 인물 구축의 요소는 뭐가 있지? 아, 야 이거 뭔가 잡힐 때 가물가물, 뭔가 떠오를 때 스멀스멀. 제 이름은 신청, 당년 18세, 키 5.6초, 체중 13가. 일단 굉장히 예쁘다는 설정을 기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색에서 효심이 나온다니요. 그 편견을 좋게 깨트려주세요. 그러면서도 똑똑하고 현명해야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제목이 제 이름을 딴 신청전인데 외형과 내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소화, 얘기 등을 읽게 하셨는데 머리가 총명하여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는 능력자일 뿐 아니라 문장에 능하고 시문에도 눈을 뜬 천재적인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지 몰라도 이상형의 여자를 청춘들 신중에 오롯이 가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듯 부족함이 없어야 할 거예요. 우아하고 선량하고 지혜롭고 문장 높고 효심 깊고 음식 솜씨까지 으뜸인 여자. 결국 심청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품성을 전부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은 심학규. 나이는 한 65세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보다 적게 되면은 아무리 안진뱅이라고 할지라도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비난의 감초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라도 한 65세 정도의 고령은 돼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역시 양반 가문의 문벌 높은 집안으로 설정해야 우리 심청전의 격이 높아지리라 봐요. 의당 내 직업은 그 천한 시인만이는 아니어야 될 테고, 그리고 내용 신체적 결함 역시 글 공부를 고집하다 생겨난 필연적 상황으로 그려준다면 아마 더 그럴듯해질 거야. 그렇다고 날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청이할 바가 별로 없어지거든. 몸이 붉으니까 마음까지 불구가 돼서 툭하면 사고나 저지르고 모든 걸 딸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그려야 심청의 활약이 기대되지 않겠어요? 아 참, 딴질뱅이지. 좋아, 두 인물은 지금처럼 설정하는 거야. 아내인 박시민 역시 사설을 통달하여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자로 만들면 격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부부의 금슬과 합이 결켜서 완성. 아, 또 하나! 청일 낳고 5년은 너무 긴 듯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 생각엔 말이야, 곽씨 부인이 청일을 낳고 한 서너 달 만에 병들어 죽게 하면은 헤어지는 모녀의 정환도 살리면서 내가 동네 부인들한테 요 첫동냥하는 장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첫동냥? 어. 옳거니. 야 그런 게 있었군. 야 이거 첫동냥으로 얘기를 바꾸니까 갑자기 가슴이 쩌릿해지면서 비극성이 후끈 고조되는데. 아, 그리고 화적 때 나오는 장면은 삭제하자고 했으니까 그 청이가 늙은 지주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대목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아이 쌀 일백석에 첩으로 들어간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청이의 저 고결함이 완전히 훼손되는 얘기란 말이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많은 쌀을 주고 저의 희생을 담보하는 조건이 되려면요? 하면 그러면 오브가 많고 배도 많고 서해에 면에 있고 가만 그쪽 지역에는 무당각시 관습이 있는 것 아닌가? 야 잠깐, 아니 이거 무당각시 이야기가 끼어들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야 이거 머리가 복잡해졌어. 자 일단 뭐요? 그러니까 성희가 해신제를 올려줄 무당각시가 돼서 무당이 돼서 해신제의 제주를 합니다. 세월인물처럼 물러신 정나이 18이 되자 얼굴은 국색이요 재질은 비범한데다 눈필 또한 유리하여 여자 중에 군자요 새 중에 공황이요 꽃 중에 모란이었던 것이다. 하루는 남의 집 음식 설계하러 나간 심청을 마중나로 대문 밖을 서성이던 심학교를 지나던 의원이 유심히 바로 받치거나
하느냐고 제안을 하자 덜컥 그녀와 약속을 하면 어쩌지를 못해 끊겨가는 심학규 대부분 원작과 같습니다. 저는 해결 방법을 바꿨습니다. 만석직이 홍라인에게 팔려가는 대신 광주의 풍어를 기원하는 해신제 제주를 맡을 생각시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쌀 100석 받고 해신제를 올려주는 무당이 되기로 말입니다. 제주가 되면 평생 무당으로 살아야 하는 무당각시의 이 관습을 소설에 적용했었죠. 그렇게 서해 선상에서 죄를 치르던 중 풍랑에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심청이 추락해 한없이 바닥속으로 내려앉을 적에 이를 내려보고 있던 옥황상제께서 용왕에게 전단을 끼워 즉시 심청을 교자에 태워 지상으로 올려보내라고 명을 하지요. 이튿날 용궁 교자인 연꽃에 올라 바다에 다시 떠오른 심청을 본 사람들은 이를 경이롭게 여기니 소문을 들은 임금이 심청을 아내로 맞아 칼을 치릅니다. 왕후가 된 심청은 몸에 그리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안전뱅이들을 모조리 초대하는 잔치를 개최합니다. 얘기 많기에 소설의 규모를 키우고 감동을 높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죠. 박균! 심성 고약한 이 동덕면한 여인을 만나 가진 돈과 재산을 모조리 뺏기곤 거리에 버리지고 합니다. 여기서 동덕면은 심학규에게 상응하는 벌을 줘야 한다는 대산 영감의 뜻에 따라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격적 장치로 설정한 욕심 많은 동네 여인입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궁궐에 다다라 막바지 잔치를 벌이다가 드디어 왕후가 된 딸과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국부가 되어 의에 위에 다리병을 고치니 이를 일러 사람들은 심청이 효행이 하늘을 가는 것이었단 말 알고 이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간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원본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예, 저도 그보다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란 무엇이냐? 갑자기 모르시네. 그거 그러니까 내 즐거움이다. 행복함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본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루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달성케 하고 이 가슴을 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힘,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안 하던 말을 만드는 매력입니다. 그런 재미가 네가 설한 소설에 담겨있다. 아직은 제대로 살이 붙지 않아 허술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남은 기간 진념하는 더욱 튼실한 소설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네에겐 감정이 과잉되어 넘쳐 천박한 인간의 속성이 벗어나가니 그러다. 정상적 사상을 가진 자로서 듣기에 차마 민망하여 넌 그걸 재미라 하였으나 내가 추구하는 건 탐미다. 탐미란 순구함에서 오는 것. 순구함은 세밀한 사실성에서 오고 사실성은 질시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 동해한 탐미를 어찌 천한 인간의 속성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냐? 천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태어난 인간의 기본 속성인 것입니다. 희로의 낙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최대한 살려보려 했다는 것이지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갈망하는 삶의 감동이고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말을 안 하던 말에 가속에 붙었어. 어쩌자고. 그런 감정을 질풍노도라 하는 것이나 지나고 나면 감정이 쓰레기만 남는 허무의 최적. 그런 관점에서 나의 지침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내용이 몹시 부실하였다. 사실성이 결여된 옥황상제나 용궁 장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말미에 나타난 심성고약한 여인의 등장은 그나마의 희미한 비극성마저 천박한 희곡으로 추락시켰다. 심학규의 사필 규정을 어찌 천한 여인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냐? 참 신변은 우리 주변에서 찾을 것이지요. 그 또한 소설적 즐거움을 고려해서 생각해낸 깜냥의 장치로서 이름마저 더 해학적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과거로 이야기는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그 엄격함이 인간들을 수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야. 인간에겐 관습적 생각과 이 형식에서 벗어나고픈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속에서 기쁨과 희열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 인간의 본성인 낭만으로 보았습니다. 고단하고 팍팍한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그런 공간마저 박탈한다면 그건 인간의 참 모습을 외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의 수준이 저들과 같아졌어. 그동안 내가 해오던 일이 하나의 지식체계로 융합돼서 내 언어를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허무한 상상은 삶을 갉아먹는 버러지와 같은 것이다. 나의 도전적 해석은 너의 낭만적 상상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거나 너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이것은 너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나와의 합작품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라. 그런 뜻에서 네가 한 얘기에 심각한 오류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오류를 하셨습니까?
제주를 맡은 무당박 씨는 평생 처녀로 죽어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얘기는 사실의 바탕을 두는 게 생명인데 그렇게 되면 임금과 가래를 치른다는 이 소설이 그가 어떻게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냐. 이거 미처 그 부분을 생각지 못해서구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대비치기 놀랐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엇이냐? 신청이 해신제 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신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합한 사람들이 실제 산 사람을 바다의 제물로 바치는 설정이라면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효심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신지요? 연한 작사이다. 너희 효심이고 희생이고 살수이성이니까 제물로 몸이 던져져 바다의 신령도 찾아라. 민당수입니다. 민당수? 떠돌며 사는 인생이라 실제 선원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서해에서 경남이 바닷길 중 최고 흑댐이 인당수라는 걸 들었사옵니다. 그렇다. 그럼 민당수에 빠진 후 연꽃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단호히 삭제하더라. 목항상제나 영궁의 장면처럼 허당한 얘기는 망상을 부를 뿐이다. 효심을 상징하는 대목으로 분명 청중들은 그 부분을 백미라 할 것입니다. 사적이라 할 것이고 가당차는 미혹이라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청중들과 호흡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박한 상상의 대응은 논리성과 진실성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진실성은 상상을 닫는 항아리 속의 고체 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야기 흐름을 이어가는 강줄기 속의 유체 물질과 같은 것이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구현하고자 내 뜻을 거부하지 말거라. 그리고 인물 구성에도 용석이 심히 부족하다. 그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 심청의 노력을 이룬 것이 없다. 수동적인 연상에서 누가 아름다움을 엿본다는 말이냐.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 내가 낙하되도록 만들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을 따고 천국으로 가거라. 그리고 심청이 단지 신비스러운 여인이라는 이유로 황제와 혼인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문필적 소질에 반하여 황제가 다가오게 하라. 이게 인물의 영웅적 개념이고 예의에 비장함을 심어줄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영웅적 비약이 손쉬운 결론을 위한 꾸밈의 자기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재현성의 바탕으로 두는 극적 단어는 꾸밈의 자기가 아니라 여임의 작전이다. 특히 비극성을 높이라 했으나 넌 만년을 행복하게 덜날겠다. 그건 삶을 희화화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들의 심중에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엄중함은 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애비를 만나는 장면에서 심청이 마지막 소원을 이뤘으므로 가슴이 터지든 그리움이 뼛속 깊이 다다라 그 절정으로 죽든 심청을 처절하게 죽여라. 듣는 사람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도. 이것이 내가 구상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마음의 것이 대산영동과 다른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슬퍼도 아름다워야 하고 아파도 희망이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감정이 전편에 녹아들어 듣는 이로 하여금 삶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저하는 것이냐? 저의 생각을 배려해달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상전하 면전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 있잖느냐? 전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다. 전하께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에도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 있다. 심정이 근본 없이 태어나지 않도록 그녀의 탄생을 심오하게 할 것이고 효심의 크기를 옛날 백석보다는 많아야 될 것이다. 너할 날 있느냐? 사흘 만년을 주겠다. 그때까지 더는 수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왜 대답이 없느냐? 알겠습니다. 어딜 가시는가? 설마 야반도 좋아하려는 건 아닐 텐데. 그게 아니라 저기 호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 받고 급히 10년 전에 죽어서 귀신이 먹다가 다시 죽는 분이 전가를 해요. 예, 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전 작물을 친숙하게 그렇게 불러왔었죠. 이런 쉬어터진 노총각에게 잊지도 않은 장모가 죽는다는 전가를 해왔다. 성공한 대표님이 대선 영감이 요구하시는 소설을 재구성할 능력이 부족해 갑갑한 마음에 일신을 피해보고자. 자넨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네. 안타깝게도 대사원께서는 이런 경우 정치의 비밀이 새나갈 것을 염려하여 가차없이 처단하려고 하십니다. 정기수는 쓰고 셌으니 또 보면 되는 보다는 잘 가시게!
인자를 어떻게 감당하는 거지? 도무지 내 가슴이 움직이질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좋을꼬? 이거 봐, 신청. 심학교, 내 아내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나 답답해 미치겠어. 미치겠네. 사회 말미를 술로 다 보내고 이제 어쩌셨대요? 전기수는 가뭄으로 책을 낭독하지. 근데 그자가 내 흥을 다 뺏어버렸어. 신명이 나지 않는 고전적 사고로 내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소설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려 하는데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아니 그렇게 굳이 우겨서 그자와 맞설 때 뭔가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가 던져주는 돈 받아가지고 나오면 우리 그만 아닌가? 아이, 그게 그렇지가 않아. 주상전 앞에서 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땐 전화도 감탄할 만한 최상의 언변으로 전기술사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한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가 상대방의 무슨 흥을 돋우고 상대방 마음을 또 움직일 수 있겠어? 아이고 어려운 일도 나실까? 그냥 돈은 질끈 갚고 네 대사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동의만 해주면 대의를 왜 그렇게 고집을 펴서 고생을 그 영감은 얘기 엄격한 말을 갖겠어. 모든 걸 낡아빠진 고전 형식에다 맞춰놓고 예외가 생김을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인간이 가진 상상력으로 어느 영역에든 닿을 수 있는 이 혼백의 자유로움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이 희로애락을 세미지게 추구하는 낭만적 존재가 아닌가? 뭐지? 이제 내 생각이 평설과 이를 정도로 완전히 틀린 것 같다. 참, 이 일을 어찌 감당하려는 거야? 큰일이긴 하네요. 주인님의 얘기가 살아나야 우리도 그 얘기 안에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내 말이 날아다니는 새 보고 너 여기 앉아라 너 저기 앉아라 하는 꼴이 누가 왔나봐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입이 등청을 했어야 할 사람이 자기 방에서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다니 자네가 감히 대사원 영감을 능멸하자는 것인가? 숭고한 맛집 경담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머릿속이 온통 뒤집혀 얘기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대사원 면전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 성품을 몰라도 유분수지. 어쩌자고 무슨 일이 그분을 대적하려는 것인가? 명하신 대로 수정하고 설하신 대로 첨가하면 그만 아닌가? 마음이 우러나요. 얘기에 맛도 살고 취지에도 부합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심청전은 원래 불가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효시 깊은 주인공의 성공을 기린 소설입니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근데 영감께서는 사실적 감동에만 초점을 맞추시니 이 효행이라는 덕목이 구체적인 줄거리 탓에 그 빛을 잃어 듣는 기쁨이 반감되는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감의 생각에 신의를 살아온 신념과 통찰이 담겨있네. 비장함과 인간 존중을 꾀해보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이라고나 할까? 자네 생각이 개인적 인간성의 존중이라면 영감은 공동체의 존중을 말하고 있단 말이지. 개인의 꿈을 통해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의 유지가 개인을 꿈꾸게 하는 것이야.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유로운 삶을 소원하고 있고 자신이 외상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천륜을 어긴 살인이 생겨난 이후부터가 세상이 변해가는 증거 아닙니까? 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맞서야 하는데도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흘러간 물줄기로 방아를 돌리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병식의 성공을 해도 온전한 뿌리를 가진 정통이 있어야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법일세. 그 정통이 이미 낡은 것이 되어 사람들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렸는데도요. 자네에 대한 영감의 신뢰가 과했나? 경고하지만 전기수라는 본분을 잊지 않아야 이놈을 산다.
빛을 못 본 채 죽게 되고 우선 저기 목숨부터 부지해야 되니까 저자가 말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 재구성해보세요. 칼로 협박해서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꾸며보시겠다. 하이든 다시든 간에 자네 목숨이 지금 경락이야. 저 우들투들한 서술을 보고도 그러는가. 아이고 여보게 자네가 좀 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세. 네? 우리 생각이 자네 생각이고 자네 생각이 우리 생각 아닌가? 우선 말이야 그 저기 학신 시학교와 연철한 곽씨 부인의 관계는 뭐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시학교가 방에 틀어박혀 글 공부만 하다가 이 뼈가 물러앉아서 안질뱅이가 되는 장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문제는 말이야 그 청이의 탄생에 비장함을 넣자고 했으니까 내 생각엔 말이야 시학교가 그 비상한 꿈을 하나 꾸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꿈이 길몽인 관계로 그 두 사람은 그 즉시 남녀 성렬지사를 시도하는 거야. 그 계기가 있어 아이를 낳고 비극성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곽씨 부인을 뭐 몇 달 끌 게 아니라 그 즉시 사망해버리는 거야. 이 산후도 실패. 그렇게 되면 아유 배고파 졌다라고 울지 이 줄조서 늙지. 그때부터 시박기는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조통당을 하기 시작한 거야. 여자를 더 먹여가면서 애는 아주 폭풍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흘러 청이가 17이 될 때쯤 청이를 양녀로 드리겠다는 정승 부인 하나쯤 등장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 청이의 효심을 사설가이나 나발나발 풀 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청이를 바라보고 있나를 살아있는 인물로 대체하자는 거지. 네가 신청이냐? 과연 꾸밈이 없음에도 총기가 가득하. 맵시가 오하여 복색이 따로 없구나. 아비를 향한 효심이 극진하다.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선함이 온몸으로 배어나와 눈을 뜨고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다. 이 살림이 빈곤해 사는 것이 고달프다 하니 내 수양딸이 되면 모든 걸 부족함 없이 성취할 수 있을 것인데 너의 뜻은 어디가 하느냐? 오늘날 심상부인의 존귀하신 처지로서 미천한 저를 딸로 삼으려 하시니 어미를 다시 본 듯 반갑고 황송하옵니다만 그대로 말씀임에도 그리하겠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비록 제 팔자 난도하다 해도 다리 못 쓰시는 우리 부친의 사철 위고 조선동량은 누가 있어 하겠습니까? 길러내신 부모 운덕이 사람마다 있겠지만 소저는 동량저주를 저를 길러주신 제 아비의 은혜가 너무 깊어 잊을 수 없으니 일시라도 슬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과연 하늘이 낸 헌혈로다. 요망한 여인네가 미처 생각지를 못한 것을 지금이야. 대견토다. 가는 길에 의복과 양식을 내어줄 터이니 부디 마음만은 모녀 간에 의를 두고 살자꾸나. 제법들이군. 이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 설비하러 간 청이를 기다리는 그 심학교 얘긴데 그치 지나가던 의원이 다리를 고쳐줄 테니까 쌀 100석을 달라고 하는 대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 딸을 기다리는 장면을 그냥 처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학교를 깊은 물에 그냥 푹 빠뜨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의 죽게 생겼을 적에 지나가던 주웅이 건져주는 걸로 설정하는 건 어떨까? 주웅이 나온다고? 아니 무슨 이유? 아까 자네가 이 작품은 윤회 정신이 스며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불가 어떤 연관성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주웅을 등장시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 쌀 100석을 부처 일전에 시주로 올리게 되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이 되어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저희가 뱃사람들한테 목을 팔려고 하는 담의성이 그냥 뭐 확실하게 되는 거지. 와, 저도 그 생각에 찬성. 의원이 심학교를 친근히 여기는 척하고 사는분 친쟁이를 소개하는 대목은 그다지 공감이 안 가요. 그래, 그 듣도 보니
설득력 있는 설정. 아 그리고 말이야 그 저기 쌀 100석이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 네 차급이랑 500석을 올려버리자. 너무 과하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물가 고려해서 300석 정도가 좋겠어요? 아 300석 좋아. 야 여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아 근데 또 하나 문제란 말이야. 그 청이가 인당수에 퐁당하고 빠지고 난 그 뒤가 문제인데 자네는 용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한 상상을 주는 환상의 세계라고 해. 대사원은 사실적 엄격함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청이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황후가 돼야 된다고 했어. 아 진짜 뭐라고 해. 어떤 게 좋을지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고. 청이가 인당수에 퐁당하고 빠지고 난 그 뒤에 심청이 가판을 타고 스스로 노져서 천국에 도착한다. 천국 고관들과 시를 겨루는 시문관을 하면서 황제와 조왕 그쪽으로 가지. 실청전 전체를 총 18마당하고 나눠 소제목을 정하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일종의 이야기짤들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세밀한 내용들은 반칙 안에 메워놓겠습니다. 첫째마당 시박과 곽시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세히 설명하는 인물 소개편. 둘째마당 아기를 원하는 심학교의 간절한 소망필편입니다. 셋째마당 제목을 꾼 후 결실을 맺기 위한 부부의 운후 지정편. 넷째마당 곽시민 출산편인데 딸을 전시하는 사회 풍조에 대한 경계도 함께 넣었습니다. 13째마당 공포의 인당수 투신. 14째마당 표현 및 천국 장묘편. 15째마당 심청이 시를 겨루며 천국 고관들을 만나는 시문관. 16째마당 황제와의 조우 및 혼례편. 17째마당 좋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사고편. 18째 마지막 마당으로 황석 안전뱅이 자체에서 이루어진 분야상공과 심청의 최후편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약속한 날짜를 어겨 내 마음이 심히 동요하였는데 하루 참은 것이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였다. 신기를 어지럽혀 송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일치하였느니 논리가 정연하고 무엇보다 이야기의 품격이 있어 마음이 와닿는다. 물에 빠진 아비를 보여주는 몽원사 화두성이 있고 신선하다. 심청이 천국 땅에 정착하는 도관들과 한시를 겨루는 장면은 겹쳐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온 황제를 만나 시를 나누며 순정을 확인하는 것은 실로 온당했다. 그리고 정장에 이르러 부녀 상봉과 심청의 죽음이 공존하는 내용이 비장하여 내 마음이 숙연하였다. 감사합니다. 향후 품위 있는 문체와 짠짠한 묘사로 살을 붙여 소설을 튼실하게 완성하는 것이 온전한 너의 몫이 되었다.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일로 치자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약속했던 나머지는 일이 마무리된 후 줄 것이다. 전하의 온양 행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네가 제시하는 것을 문자로 남겨 원문을 만들 것이다. 몸을 상하게 하거나 함부로 유출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내 말 뜻을 알겠느냐? 그래야겠습니다. 수고했다. 걸어가거라. 예, 병가. 자네는 전하가 제시한 내용 그대로를 설책에 옮기는 것이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빈말을 촉구하게. 알겠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만사형통이야. 합천행에 떨떠름한 벌써부터 떠오르는
모든 벽파의 신뢰를 확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테니까. 또 누구십니까? 소설 다 쓸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내 일이니 자넨 것 말고 시간을 낭비할 방법이 있나? 그걸 보기 싫으면 서둘러서 소설 완성하시게나. 에휴. 학교는 목청과 소리를 높였으나 내 인거객이 끊어졌으니 누가 있어 건져줄까? 그때 마침 무문사 화주승이 시집을 내려왔다 저를 찾아 올라가는 중에 비명소리를 듣고는 의아해 그곳을 찾았더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된 걸 보곤 깜짝 놀라서는 쿨가장삼 벗어던지고 짚었던 죽장 염주도 벗어던지고 내는 벗어 툭딱 풀어 집세기도 벗어던지고 감았던 바람 풀어 탁발을 얻은 것도 벗어던지고 두터운 누룽가지 밑땅을 둘둘 말아 자기 위에 딱 붙이고서는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으로 징검징검 걸어들어가 거둥대는 학교 허리 후려쳐 단숨에 엇두루미어 자크란에 밖에 앉히고 한숨 한번 몰아쉬고 자세히 누군가 바라보니 행선 중 가끔 보던 남루한 참외가 앉은 데였던 것이었다. 재밌어요. 역시 잘하십니다. 지화자 역시 장한 제일의 전지수 남다니까. 아이고 호들갑은 관도 같이 밤새놓고 누군 연락에 얘기하고 누군 신나게 안에 구경하고 있는가? 뭐야 야, 절묘한 등장이구만. 아니 미운 중이 꽃갈 뒤집어쓰고 남 입소 한다더니만 아니 신명 나래나 하면 불쑥 찾아와서 배를 팍팍 끊어놓네. 오셨습니까? 연습을 방해했나 보구나. 전해줄 게 있어서 왔네. 자, 내일 전하의 온양행차에서 입을 자네 의관했어. 이곳을 보니 드디어 내일 운명의 날이란 겨운 몸으로 실감이 됩니다. 모두가 기다려왔던 날이지. 모든 게 자네 입에 달렸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든. 세게 듣겠습니다. 내일 부여 때 악사를 자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감을 높일 방도로 적절한 가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장학원 학사들이 뒤따를 터이니 그중 필요한 사람들을 대기시켜 주겠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들을 테니 의관 갖추고 기다리고 있겠네. 그리하겠습니다. 와, 이게 내일 나라님 앞에서 챙길 비관이라는 거예요? 야, 은사다. 아니 이런 것을 이런 옷을 언제 입어보겠나. 그래. 이제 만년 새로 이어지는 서로와 소설 심청전 나에 의해 새로 탄생되는 거야. 전하 앞에서 인증을 받게 된 최초의 소설이 되는 거지. 이 미천한 전기수에 그런 영광이 주어졌으니 네, 그런 명예를 기꺼운 마음으로 누릴 수밖에.
백성을 계몽하고 도덕으로 구제할 효행 소설 십청전을 들으실 순서이옵니다. 소설은 장안의 으뜸이라 일컬어지는 전기수 신만득이란 자가 읽게 될 것이온즉 낭독 시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황해도 화동에 원심이요 이름은 학교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 벼슬 지뢰를 한 문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오늘부터인가 기가 쇠하여 등뼈가 내려앉으니 이게 곧 안전매이가 될 조짐이었더라. 시골 살림의 곤궁한 신세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 걸음걸이도 못하게 됐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 하는 이 양반의 후회로서 행실이 청렴하고 기계가 고상하여 모든 행동이 경솔하지 아니하므로 그 동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는 터이었다. 아내 곽씨의 또한 현철한 데다 모란의 절개를 지렸으며 예기에 통달하여 제사 받들기 손님 접대하기 가장을 공경하는 일과 치산범죄에 관한 것까지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남편의 처지가 비난한 탓에 삭반을 일과 삭발내 등으로 스스로 품을 팔아야 하였으므로 365일 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심학교 가슴에는 못다한 한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슬하의 일점 혈육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여보, 마누라, 당신과 내가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이생의 부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도 못 쓰는 나를 만나 한시한때 놀지도 못하고 부천주야 돈을 벌어 어린아이 보살피듯이 나를 동양해주니 나는 참으로 평범한 당신 고생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슬하에 자식이 없어 조상 제사가 끊기게 생겼으니 내 주거 황천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뵌단 말이야. 옛 말씀에 세상살이 중 자식을 두지 못해 무한 죄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후사를 두지 못한 소첩의 죄는 응당 쫓겨날 저사이긴 하나 가군의 넓으신 덕에 지금까지 몸을 보존하였으니 몸을 팔아 뼈를 가들 무슨 일 못하니까 원하시는 일이라면 지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듯 말하며 그날부터 부부는 몸을 정의하기 시작한 바 갑자 3월 초파에 곽시부인이 꿈 하나를 얻었는데 천지의 상스러운 기운이 내리며 오색 체운을 두르더니 설의 농녀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소녀는 서왕호의 딸로 반도로 가는 길에 옥진 비자 잠깐 만나 수작하다 해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 죄를 얻어 인간사회에 유배돼 가는 중에 제불보살 석가모니의 지시로 여길 찾아왔으니 어여삐 여기소서. 곽시부인이 잠을 깨고 이를 신기하게 여겨 남편을 깨우니 학교의 꿈도 한 가지였다. 여보, 마누라, 아니, 무슨 조화로 같은 꿈을 한 이부자리에서 꾸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군요. 그 현명한 내용으로 보나 옥녀의 기쁨으로 보나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소요. 두 사람은 이신전심으로 태몽인 줄 짐작하고 이를 기쁘게 여겨 오랜만에 이불 속 한 몸뚱이로 뭉쳐 뜨겁고도 간절한 우누지정을 나눈대. 부부 금슬이 부럽고도 아름답구나. 이렇다 귀한 태몽을 직접 자기들 육신을 부려 해몽을 한다. 그날부터 곽시부인의 탈거리가 끊기고 태기가 있었으니 이는 부인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셨습니다. 얼쏘. 아 슬프다. 세상사 애락이 누구에게나 있으나 운명에 휘둘린 가련한 여인을 용서치 않는 곽시부인이 가만 생각해보니 자신의 병세로는 더는 살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펼치는 우리 부부가 해로하여 100년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제명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니 죽는 날 잡으지 않으나 살아있을 당신의
너다차 내주기를 한량없는 구천지안을 너로하여 분개하시 죽은 놈의 산자식이 생사가 내고 싶지 잊을 뻔했어. 이 아이임을 심장으로 지어주고 정해주려고 복주머니에 진주 붙여 함에 넣었으니 어찌하 뒤쳐가거나 아군도 지어주고 이렇게 말하면 툭하면 박시부인 고개가 옆으로 떨어질 때 수족은 늘어지고 코 밑에서 차가운 김이 나니 하! 비로소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실성발광을 하는 것이야. 기도어머니, 살아생전 내 아내 인심으로 보나 다리를 못 쓰는 나를 보나 애미를 잃은 어린 불쌍한 걸 봐서라도 남은 저 시골남이 한 모금만 먹여주려 감사합니다. 맹수놈이 얘가 지금 배고파 울고 있으니 바쁜 걸음 잠시 멈추시고 얘에게 젖 한 번만 먹여주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기 아이인 양 저고리 옷구름을 풀어 헤쳐주시니 이 은혜 백골난망입니다. 하늘의 도움인지 재석신의 도움인지 정에는 잠정없이 자라는데 세월이 열이와여 15세가 되어가자 얼굴은 일색이요 효행은 천성이로다. 소견이 능통하고 재주가 월등하며 부친에게 드리는 조석 공양 모친의 기재사를 능히 행하니 그 지극한 공경심에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 들어주세요. 말부타는 까마귀도 쓸쓸한 숲 저문 날에 먹이를 물어 부모에게 바치는 도리를 알고 밥벌하는 사람은 부모께 효도하여 반찬 공경 극진히할 때 3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 반찬을 먹음으로 산 자식을 붙잡아 아내와 이혼하였답니다. 소녀도 어느덧 15세가 되었으니 옛 효자만 못할 망정 난난 음식으로 아버님 공양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불편하신 다리로 험한 길을 다니다 넘어지시면 몸상하기 십상이고 비바람 무릎 쏘고 다니시면 연로하신 탓에 병환이 날까 연매가 되니 아버지는 오늘부터 집안에만 계시어요. 소녀가 혼자 밥을 빌어 조석으로 근심을 덜겠습니다. 심상이 그날부터 밥을 빌려 나갈 적에 길만 남은 험 저고리에 버선도 없는 집신말이었으니 폭풍 모진 주이수 큰 모습이 가면도 아 세월이 흐르는군. 효심도 따라 깊어지는군. 옳소. 아버지, 진주 잡수세요. 난 놀란다. 어디가 아프시어 그러시나요? 제가 더디 오게 계시마요 그러시나요? 네가 아니라니까. 아이, 참.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고 아버지는 저를 믿어 대소사를 의논하시더니 무슨 일로 제가 알 일이 없다 하시는 건지요. 소저 비록 불효이나 말씀을 피하시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빠. 내가 너를 속일 리 없다마는 네가 알면 걱정을 하겠기에 내가 진작 말을 못하였다. 실은 내가 어제 개천에 빠져 죽게 생겼을 적에 몽은사 완주승이 날 꺼내주고 하는 말이 공양지 300선만 부처님 전에 시주로 올리게 되면 이 아픈 다리가 나 상한 사람이 된다고 하길래 내가 우리 집 형편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불쑥 약속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단다. 아이고 이망령.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못 되니 지금부터 그런 걱정 마셔요. 어렵게 하신 약속 아버지 불편하신 달이 나을 수 있게 제가 300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하,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야 우리 집 형편에 어디 쌀 한 섬이들 싣겠느냐. 아이고 이놈의 주체.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는데 안 될 게 뭐에 있겠어요? 제천 재물 석가요는 밝은 강고 살림 이렇게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부디 소녀 아비 허물일라 이 몸으로 대신할 터이니 아비 다리 곱게 펴게 하시어 부위를 평케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천신님이 해신을 달래고 풍어를 기원하는 살신야물의 제물이 된 심청이의 몸을 정결해 하오니 이 낯살에 이르기까지 끼어든 각살을 풀어주시고 기없이 정결한 몸으로 저승에 당독해 하시려는도다. 홍토작구에 풀고 거린 쌀에 이별쌀, 공방쌀에 천동쌀, 제동쌀에 채곡쌀, 성죽쌀에 채석쌀, 원진쌀에 구름쌀 다 풀어줄 것이니 심청아 마음으로 지성을 올리거라. 그냥 서라. 오늘 밤만 모시면 다시 못 보리라. 이 한몸 주어지면 누굴 믿고 살아줄까? 부친년 대배가 있어 백세까지 공양당하니 면을 당하여도 마음 끝한 서로 증량할 길 없겠고 하물며 이런 생이면이 고급전지 또 있을까? 무엇을 팔자로다. 내가 짚은 은혜를 말뚝에 맬 수 있으면 부친 한번 더 보려. 밤이 가면 해놓는 일은 누구라서 막을 건가? 불쌍하고 가련한 하늘 같은 내 아버지. 바다는 성이 난 듯 파도가 요동을 치자 선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어서 심청에게 바다에 들라고 재촉을 하였는데 심청이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드디어 뱃머리로 나가는 것이라.
도시인당 수여 그 처녀인 심청이군. 하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를 시켜본 옥황상제께서 용왕에게 하교하시길 심청이 곧 그곳에 다다를 터이니 그들은 대기하였다가 수정공으로 영접하고 다시 내 명을 기다리거라. 이를 어길시 사회소금 제신들을 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지엄하신 상제의 명받들어 바닷속으로 내려오는 심소들을 맞이한 선녀는 따뜻이 영접하고 바닷속 진수 성찬을 차려 수정궁에 머무르게 할 때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께서 다시 사해수궁 제신들에게 하교하시길 효녀 심남자를 옥정영화꽃 봉오리 속에 고이 모시오 모든 길 인당수로 드러내보내오라 하시었다. 얼쑤 안에 있는가? 뺑덕이네! 나 여기 있어. 무슨 일인데 호랑이에 불붙은 떡가가지 마냥 그렇게 방정을 따는 게요. 방정이라니 이거서 마누라 찾는 걸 가지고 여보 마누라 내가 저기 관가에 갔었는데 저 황성에서 안질뱅이 잔치를 한다면서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야 한다니. 내 다녀오는 동안 집안 잘 살피고 나오기 기다리고 있어. 그게 뭔 말이다요? 옆에 정부인지 옆에 내가 서방 가는 것이면 지옥이든 감옥이든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요? 내 말이 틀렸어?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인자는 어떻게 하는 말마다 다 그렇게 옳고 그령령령. 그러면은 저 건너 마을 김천지한테 맡겨놓은 돈 300냥 중에서 50냥만 찾아가지고 같이 길을 떠나냐. 그것도 뭔 말이다요? 그 돈은 벌써 찾아갖고 살림값으로 다 써버렸어. 아니 떠먹고 싶다고 평양 찾아다 쓴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살구값으로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단 말인가. 뭐래? 고가 돈 400냥 쫓아줬다고 이 노여하시는 거 본 게 내가 그 400냥만 못하나 이 말인가? 야라 못되잖아. 난 저기가 인당수로 방송 갈때 사후에 신세라도 이탁하라며 주고 간 돈인데 그 이중한 돈을 이때까지 년이 무엇이라고 살구값 떡값으로 다 날려버렸단 말이냐. 이 본이 좀만도 못하냐라. 뭐가 싶은데 어쩌다 무슨 일인지 지난달에 달고리를 고르더만 흰것이 자꾸 구미에 땡겨 쌓고 밥보다 떡이 자꾸만 얼어버려 쌓는데 무엇이야? 아니 이건 태기가 아닐까? 아이 그럼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아이 내가 이거 되지 마. 우산을 돌고야겠네. 누구 입자. 내가 오해를 했으니까 노여 풀고 저기 방송잔치에서 맛있는 음식 오지게 먹고 옵시다. 보다가 멋들어진 꽃 구경도 하면서. 이렇듯 말하면 행장을 뿌려서 뺑덕은 앞장 세우고 학교를 넘겨만큼 기억하는데 그 모습이 이래. 내 그것이야! 아이 좀 같이 좀 가. 아버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저예요, 딸 청이에요. 황후마마,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제 욕심 때문에 딸 자신까지 저 바다에 바친 아주 못된 애비입니다. 황후마마 같이 그 존귀한 분하고 저하고 애시당초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황후마마. 제가 바다에 몸을 던졌던 바로 청이입니다.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딸이 살아 돌아왔으니 고개를 들어 제 얼굴 보세요. 네? 이거 진짜 청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청이입니다. 이게 누구란 말이냐?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고 세상 사람들 이 고진감래 흥진 비례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죽었다 환생한 내 딸을 찾았소이다. 황후가 된 내 딸 정의를 찾았소이다. 얼씨구 좋을씨구. 뭐야? 나 지금 소리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이거 걸을 수가 있다니.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기적이 일어났어. 내 딸 정의의 효심이 하늘에 닿음. 우리 부녀의 구함이 다 풀렸구나. 어찌고 저찌고. 시방은 크게 기뻐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삼천 공녀 공유하여 내전에 들어가니 황제께서도 크게 기뻐하시어 심학교를 부원군에 봉하고 희망을 자랄 때 젖을 먹여주던 부인들에게 일일이 가택을 내리셨으니 이런 후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아 기쁘다. 후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심왕후의 지극한 이 호성을 누가 생각지 않으리오. 그 이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리라. 얼굴을 들어 나를 똑바로 보고 말해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능욕한 이유를.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엔 필사본대로 하리라 마음먹었으나 주상인 전 앞에 선 순간 사람들이 즐거워할 내용으로 전해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 결국 의도적이었다 이 말이었다. 청중들 반응에 따라 차츰 다쳤던 제 마음이 열리면서 같이 얘기를 만들어가는 정서가 교감되는 놀라운 기적이었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일체가 되는 찬란한 경험이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너의 무도한 낭만이 내가 생각하는 고전의 향기를 무너뜨린 치욕의 사건이다. 소설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던 나의 충정이 하찮은 너로 인해 난간을 맞았으니 넌 죽어 마땅한 짓을 한 것이니라. 하지만 전하께서는 몹시 흡족해 하셨고 제 소신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으로 대사원 영감의 취지와 의도에 부합됐다고 보는 게 옳은 것 아닌지요. 내가 구상한 얘기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너의 돌발 행동이 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로한 것이란 걸 왜 부정하느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려하시고 마음껏 피어오르는 상상력을 인정하시오. 제 얘기에 환호를 보냈던 청중들의 유쾌했던 감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놈이! 난 내가 생각하는 엄숙함과 진지함이 지금껏 조선을 이끌어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란 생각의 변함이 없다. 넌 그런 나를 조롱하고 우롱했다.
당장 내 명을 어긴 죄를 물어 네 놈을 죽였어야 하나. 전하께서 치하하셨으니 차마 죽일 수 없는 것이 원통하다. 그 대신 다시는 소설 따위를 읽지 못하도록 네놈 눈을 없애줄 것이니 그 고통을 되새기며 두고두고 속죄하거라. 그랬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후 3년 동안 지질이도 고생했나 봐요. 앞에 안 보이니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 끼니라도 한 끼 제대로 때울 수가 있나. 운영행차 이후로 집에 몇 번 찾아갔었지만 빈집에 검증은 잦아요.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집안에 병고가 생겼나 보다 막연히 걱정을 하고 있었지. 높은 양반이 눈 지지고 멀리 쫓아냈는데 누군들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나마 그분이 탄핵이란 걸 받고 보니 겨우 봉안이 풀어서 이 정도인 거지. 탄핵을 받아요. 그의 눈 지진 일이 결국 탄로가 났다는가 봐요. 단파 싸움에 해본 사람은 절단난 거죠. 그랬던 거군요. 근데 부인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2년 전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람들 혼을 싹 빼놨던 그 유명한 정기수 양반 아니겠어요? 저도 몇 번인가 구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몸이 상해 내물에 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과부 신세로 고적하게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정 붙여가며 살 붙여가며 살고 있는 거지요. 극진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을 못하리 걸어주셨습니다. 그게 고마워서인지 때때로 소설을 얘기해주고 해요. 그 얘기가 어찌나 재밌던지 도망갈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을 접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처지는 공백해졌지만 실력만큼은 조선 제1의 어르신 아닙니까? 한동안 잠도 안 자고 책만 썼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눈으로 뭘 쓰느냐고 바가지를 득득 긁었더니 시만으로 쓴다나 뭐라나. 그리고 드디어 다 썼다며. 금평마을에 가면 황대평이라는 정기수가 있을 것이니 꼭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군요. 난 그저 어르신께서 찾는다는 말만 듣고 허겁지겁 아이고 제 얘기만 떠벌렸네요. 일생 범절이란 걸 모르고 살아온 옆에내라서. 근데 이가 연기할 생각을 안 하시네. 고난잠을 몇 시간째 자고 있는 건지. 내버려두세요. 며칠 밤을 샜다면 피곤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리면 될 일이니 푹 주무시게 내버려두세요. 미안해서 그러지요. 우리가 왔는가? 저 황대표이라는 분 모셔왔어요. 수고하셨네. 얼른 안으로 모시기라. 먼저 들어가세요. 수선 좀 바르고 들어갈게요. 몸이 새서 오래 이야기하기도 짧은 시간 동안 겪은 이 긴 고생병을 더는 마음에서 죽지 않고 산 것만도 용하지. 정말 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오래 살기는 틀린 것 같네. 마음을 다쳐서인지 기력을 다 잃었거든. 그래도 할 일이 하나 남아있어. 꼭 자네를 만나고 싶어. 밖에 이게 무엇인지. 심청 전에는 워낙 참사 변화가 심했던 전래 소설인지라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더는
소설 내용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 수고스럽겠지만 자네가 이 책을 필사해서 모든 전기수들에게 돌렸으면 이 귀한 소설을 저에게 자네가 내 뜻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엔 주상전하 앞에서 읊은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여운의 부족으로 늘 아쉬움이 남았었지. 최근에야 무엇 때문에 소설의 결핍이 느껴졌던 건지 온 몸으로 체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새로 보강한 것을 온몸으로 체득을 삶을 대하는 심학규의 처절함과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지. 안진뱅이 가지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천추의 한이 삶에서 배어나오지 못했던 것. 그래서 바꾼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고 무소의 요소를 걷어내 새로 쓴 것임을 그래놓고 보니 비로소 세상에 내놓을 만해졌어.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제가 수정어의 실력을 전체 따라갈 수가 없으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네 나와 다른 장점이 많은 친구 아닌가? 부디 다만 마지막으로 내가 이 소설을 천개 수표교에서 마지막으로 설을 완성해보고 싶은 소망입니다. 기력이 달려 어렵겠지만 자네가 날 천개까지 데려다 준다면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싶어. 그래줄 수 있겠는가? 어렵겠는가? 아닙니다.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고마워요. 사실 난 지금도 내가 한 행동이 옳은 것이었다 생각하지 않네. 그걸 어떻게 옳고 그런 일로 가름할 수 있겠는가? 다만 난 방식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배사원이 눈에 보이는 실체 그대로 저기 저 중천의 달을 또렷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면 난 달이라진 수백 개의 환상과 꿈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야 할까? 달이 있으면 달빛도 함께 서리는 것이구나. 달무리가 가진 아름다움은 저쳐도 어찌 보이는 그대로만 달을 얘기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나섰던 것이었어.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같은 인식으로 시대를 살아갈 게 뻔 아닌가. 내가 돼 또 다른 누군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내 얘긴 낡은 것이 되겠지만 그런 각색과 윤색으로 이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나. 전 역시 수장어른 밝히 꿈치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차차 알게 될 것은 부디 이 심청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거두어주겠다. 그리고 여전히 작자 미상으로 남겨 이 소설의 글쓰기를 정하지 않도록 하게. 그래야 이 소설이 특정한 누군가의 훈계나 계몽이 아닌 우리들의 꿈과 상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행복한 소설이 되지 않겠나. 그리 되는 게 내 마지막 소망일세. 내 마지막 소망.
청중 여러분들, 기초 1학만 강들 하셨습니까? 제가 무심하게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못 배웠습니다. 그 단바에서 세상을 떠들며 여러분들이 상상 못한 짜잘한 인생살이들을 욕심껏 구경하고 돌아왔더니 세상 구경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세월이 한양 흘러 저도 이렇게 덧없이 변했었지. 그 까닭에 제 얘기는 농리고 여러분들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것이기에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 구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청전을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예? 들으신 적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들으신 적 없습니다. 이 소설은 오늘 비로소 처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비밀의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마음의 처마 끝에 웅숭 깊게 빛나는 효심 하나씩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옛날 황주 도화동에 성의심이여 이름은 학주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때때로 벼슬 치레를 한 문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눈이 보이질 않으니 이게 곧 소경이 될 조짐이었더라.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했는데 그로 인해 빚어질 일들이 앞으로는 장강이요 뒤로는 태산인지라 세상 가장 곤혹스럽고 서글픈 게 소경의 서름이었도다. 보지 못하는 슬픔을 안으로 삭히고 그 서름을 심장에 쌓으니 내뿜는 게 비련이요 더해지는 게 한탄하겠는가. 더구나 시골 살인의 권공한 신세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앞도 보지 못하게 됐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 하는 이 양반의 후회로서 행실을 청렴정직하고 기계가 보상하여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